예, 김용석입니다. 저는 우리 이원목 국장님 존경합니다. 좋아하고. 예. 얼마나 괴로우시겠어 그 자리에. 시민들과 이제 협력하려고 시민협력국이 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뭐 정부의 역할이 없었을 때는 뭐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에서 다 알아서 했겠죠. 그런데 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뭐 재산이나 부가 몰리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들이 이제 점점 커졌습니다. 뭐 그러면서 여하튼 뭐 또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작은 정부를 선호했을 거고, 또 인권과 또는 민주성을 강화한 정부에서는 또 큰 정부를 선호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복지 사회로 오면서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많은 부분들이 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주권자로서 충분하게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이제 주인이다, 이렇게 그 정신들, 철학들이 이제 가치가 소중해졌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사실은 뭐 유권자이기도 하지만 또 납세자로서 또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역할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민주사회가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행정이 모든 것들을 다 뭐 시민들의 요구들을 받아 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소통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통로들을 많이 만들었던 거죠. 우리 사회가 예전에 미국에서 발전할 때는 엽관제라 그래서 수료받듯이 사실은 이제 정권을 차지한 권력이 자기의 모든 정치적 동지들을 공무원으로 배치해서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직업 공무원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필요하겠다. 대신 이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공무원 주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집행자로서. 그러나 주인은 직접 민주주의가 제일 좋겠습니다만 안 되니까 시의회를, 의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시민의 결정이라고 받아들이고 공무원들은 그걸 집행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가 이게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공무원들이 모든 정보와 권력들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 집단이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민의 대표인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견제력이 떨어졌고,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제 주인인 뭐 시민들이나 국민들보다도 또는 뭐 의원들보다도 사실은 모든 정보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상위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민 참여, 이제 정말로 주인들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 온 겁니다. 불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91년도 말은 부활했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회들은 사실은 아직도 별 권한이 없어요. 단체장에게 90% 이상 권력이 집중돼 있고, 사실은 모든 그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이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합니다. 의원들은 예산 심의권이 있지만 돈 한 푼 정액을 못 해요.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주민의 대표인 사실은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구조들이 뭐 헌법이 됐든 법이 됐든 뭐 오랜 관습에 의해서 그렇든 잘못됐으니까 정말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듣고 또 정책으로 받아 안아서 예산 집행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들을 해보자. 이런 사업들을 이제 지난 1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그 물줄기는 앞으로도 이후로도 계속 흘러갈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그걸 누가 틀어막는다고 그래서 그 물길이
갇혀가지고 더 이상 중단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론가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거니까. 근데 지금 서울시는 그런 격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작은 또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시행착오를 부각시켜서 물길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만하니까 서울시 예산이라는 게 이제 탑다운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총액이 이제 배분될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는 부시장이라든가 기조실장이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힘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 시장 아니면 시장 뒤에 있는 누군가 그분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시민협력국 예산에 대해서는 한 적어도 한 절반 정도 날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49%가 지금 삭감된 거 아닙니까? 저는 참 우려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2007년부터 2010년에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4년치를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시민들을 고객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시민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또 뭐 끝으로 시민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 고객들에게 뭐 크게 호평을 받는 뭐 다산 콜센터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겠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시민 고객을 뭐 배려해서 뭐 더 예산을 뭐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과 생각에는 시민들이 그냥 고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감히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반대표를 행사하거나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고 시민 고객일 뿐이기 때문에 무참하게 그냥 예산을 삭감해도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국장님한테 묻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12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시민협력국의 예산이 만약에 이 심의 과정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조금 전에 이제 이상훈 의원님이랑 우리 뭐 장인호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업의 성과는 뭐였는데 어떤 것들은 개성을 하고 어떤 것들은 정말로 좀 약간 과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이 그냥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자치구에 뭐 통보를 하든지 통보도 안 하고 폭력적으로 그냥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해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취지도 안 맞고 조례가 살아있고 조례에 대한 규정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그런 서울시 행정은 또 광역행정이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와 긴밀하게 그 어떤 것도 다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랫동안 협의하고 그런 합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래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뭐 의원님들이 질의할 고 싶은 열의도 없어요. 왜? 뭔가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고 성의가 있어야지 질의를 해서 예산을 늘려봅시다. 이것들은 좀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봅시다. 뭐 열정이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귀 막고 눈 가리고 그냥 뭐 소통 없이 예산을 이렇게 딱 편성해서 던지니까 이거는 예산 심의를 하라는 건지 전쟁을 선포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들도 지난 뭐 사실은 10년 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뭐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내용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사태가 참 너무 불행하다. 시민들에게 결국 다시 우리가 권력을 위임받은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사를 다시 후퇴시키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시민들은 당장 코로나로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그분들에게 희망을 지혜를 모아서 희망을 드리지 못할 망정 그분들이 다시
지난 한 달 반 뭐 이렇게 매일 그냥 시청으로 몰려와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개별적으로 뭐 이 수십 건에 되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동안 성과들을 반영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청액할 부분들은 청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 주신 거 대부분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나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거나 후퇴시키자는 측면들보다도 물론 이제 그 과정적인 측면에서 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매끄럽지 못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지금 어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이라는 것들도 무슨 뭐 공무원 중심으로 회기하자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어떤 비효율이나 아니면은 이 복잡한 사회가 일을 하기 위해서도 나름의 역할 분담이라는 것들이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부터 관행적으로 다양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엉클어져 있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바로잡고 가자라는 취지가 저는 뭐 어떤 메인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 폭력적인 예산에 대해서 뭐 보이든 보이지 않게든 저항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님 자체가 시민들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이런 철학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많은 시정이 시민들은 배제하고 본인들이 편한 몇 사람 자문단 구성해서 아마 의견 수렴했다라고 해서 아마 절차를 간소화해서 아마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거예요. 다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내년에 본인이 뭐 사선되시고 다시 시장으로 뭐 당선되실 듯이 하지만 우리 민심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정치 중립적 입장에 서셔서 정말로 항변할 수 있는 것들은 항변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수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